손예진 씨는 244억짜리 건물을 94억만 내고 구매했고, 권상우 씨는 280억 건물을 40억에 구매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1000만 원대 혹은 억대 대출을 받기도 힘든데 어떻게 연예인들은 저렇게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공개된 정보 중에서 건물 매수에 대출을 가장 많이 끌어다 쓴 유명인 탑5와 그만큼 대출이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도 이런 대출이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부원TV 이지선 대표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유명인들의 건물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탑5 대출 순위는 그 뒤에 이야기를 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탑5 먼저 알아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5위, 배우 하정우 씨입니다. 이분은 지독한 스타벅스 수집가로 유명한데 다른 연예인과 다르게 스타벅스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건물을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스타벅스 건물을 매수하는 이유도 나중에 한번 분석해보면 재밌겠네요. 그럼 벌써 다음 촬영 아이디어 나온 거네요. 그러게요. 2019년에 구매한 이 방이동의 건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타벅스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매입가는 127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대출액은 무려 99억 원으로 이 건물가의 약 78%를 대출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대출액이 99억인데 5위라니 다음 순위는 어떨지 더 궁금하시죠? 바로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는 배우 손예진 씨입니다. 이분에 대한 영상은 업로드를 했었죠. 244억짜리 건물을 매수했는데 임대가 나가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와 그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그때 영상에서 병원이 들어올 것 같다고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계약이 체결되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 보면 배우 손예진 씨는 이렇게 생긴 건물을 244억에 매입한 후 신축을 진행하셨는데요. 이 건물로 실제 대출받은 금액은 15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대략 61% 정도를 대출을 받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50억 원 대출인데 아직도 4위? 자, 다음 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3위는 축구선수 기성용 씨입니다. 뛰어난 축구 실력, 거기에 건물 매입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기성용 씨는 종로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빌딩을 208억 원에 매입하셨는데요. 현재 기준 66억 원 정도 올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입할 때 받은 대출은 156억 원 정도로 건물가의 75% 정도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2위는 배우 권상우 씨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분이죠? 연예인으로 유명하지만 건물 투자 쪽에서도 유명한 분인데요. 2020년에 700억 원대 부동산 부자임을 인정한 바 있을 정도로 많은 건물을 소유 중이십니다. 지금은 아마도 훨씬 더 금액이 올랐겠죠? 이번에 탑2로 선정된 건물은 등촌동에 위치한 지상 10층짜리 대형 빌딩인데요. 280억 원에 매입을 했고 실제 대출액은 무려 240억 원에 달합니다. 대출 비율은 이제까지 가장 높았던 약 86%입니다. 마지막 B씨와 김태희 씨입니다. 2021년 서초구에 위치한 초록세권 빌딩을 920억 원에 공동 매입했는데요. 이분들은 이 건물을 구매할 때 약 45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일 건물 기준으로 정말 압도적인 대출 금액인데요. 그래서 탑1으로 선정해봤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대출받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비비님? 이렇게 대출을 저도 받을 수 있다면 한번 건물 사보고 싶어지는데요. 한 20억짜리 정도 건물을 산다고 하면 4억만 있으면 건물을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에 두 가지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게 대출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같은 건물인데 왜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가 다르잖아요.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그 건물의 가치로만 평가를 하진 않거든요. 규모가 큰 대출이라면 그걸 사는 사람의 신용도, 소득, 자산까지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출 금액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신용대출입니다. 대출은 담보대출로만 구성되진 않거든요. 지역마다 건물의 담보 인정 비율이 다르긴 해서 예시로 일단 75%를 잡았을 경우 100억짜리 건물을 구매한다면 감정가 곱하기 담보 인정 비율 나누기 6 곱하기 5라는 식으로 계산을 해서
62억 5천만 원이라는 대출 금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신용, 소득, 자산이 충분하다면 추가적으로 신용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담보대출 비율을 뛰어넘은 대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권상우 씨는 담보가 아니라 신용으로만 100억 이상 대출이 가능했을 테고요. 제가 현실을 몰랐네요. 신용을 끼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담보 인정 비율이 나오는 걸까요? 그건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마다 정말 달라서 일단 자세한 건 무조건 대출을 상담을 받아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물 가격의 60에서 70% 정도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면 살만한 것 같은데요. 뭐 사서 임대료나 이런 걸로 뭐 이자 상환하고 그러면 몇 년 후에 막 재건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바로 그 생각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함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셨다가 나중에 감당 못하고 건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은 단순히 사고 임대 놓고 이자 내면 끝!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수많은 리스크와 변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실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임차인이 빠지는 순간 수입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자는 계속 그대로 나갑니다. 실제로 손예진 씨 사례도 신축 건물이었는데 공실이 길어지면서 월 이자가 5천만 원씩 빠져나갔던 거예요. 연예인도 버겁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상당한 변수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자율이 3, 4%라고 해도 요즘은 변동금리가 많아지다 보니 1, 2년이 지나면 6, 7%까지 오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매년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있어야 유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은 세금입니다. 건물을 보유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수익이 생기면 소득세, 법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법인세 플러스 배당세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1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정말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대출 갚고 세금 내고 유지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본인이 직접 관리를 안 하면 관리업체 비용까지 들어가고 노후 건물이면 보수공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까지 빌리느냐가 아니라 그 대출을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중개를 하는 입장이지만 책임질 수 있는 분에게 제대로 된 건물을 소개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물 구매 욕구를 팍 쉽게 만들 수도 있는 영상이었지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건물 투자는 준비가 된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투자 수단입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3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